조선조 소개하면서 이번 사이클은 가늘고 길게 간다.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본분의 어떤 자세만 유지하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가늘고 길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 그리고 원전 섹터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조선주들 여전히 계속 좀 강한 흐름들, 추세 자체는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시세는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좀 보니까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나토 회의에서 만나가지고 조선업 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우리 시장의 동력이 돼줄 수 있을까요? 좀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미 반영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이 영어 잘하시나 보죠? 트럼프 만나가지고 부러워서. 네. 지금 미국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군사력에서도 넘버원이 돼야 되고 경제력에서도 당연히 넘버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군사력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은 사실 대륙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요 어떤 국가들하고의 어떤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 미국의 성장은 결국 해양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해양 진출, 해양 패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원래 해양 패권을 스페인이 장악했던 걸 영국이 깨부시고 영국이 태평양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영국이 장악해가지고 20세기 초반을 전체를 장악했다가 결국 영국이 독일한테 깨지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미국을 끌어들였고 미국이 네. 그때 대대적인 조선업을 갖다가 부흥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배를 찍어내가지고 이제 싸움이 됐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에 있어서 조선업은 특히 해양 쪽이니까 해군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군사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건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는 중국의 군함 숫자가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향후 5년을 놓고 보면은 중국은 계속해 가지고 군함이 늘어나게 되고 미국은 지금 신함을 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역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계속 줄게 돼 있어요. 물론 전투력에서는 지금 미국이 앞선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사실 싸워봐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배들이 뭐 오래된 배들이 태반일 텐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해군력 복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그럼 거꾸로 중국의 해군력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국 조선소를 때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조선 건조 능력이 떨어지니까 한국이랑 일본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서포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제안했었던 것도 조선 쪽 협력을 얘기했었고, 근데 지금 트럼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카드로 지금 조선업을 지금 내밀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트럼프는 어쩌면은 네. 이 조선업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국에 가 있는 공장부터 시작해서 자꾸 시비 거는 것도 그런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바터식으로 하기 위해서. 조선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약간 반도체를 인질로 삼는. 그렇지. 그런 살짝 형태로. 봐주는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그래 이거 봐줄 테니까 너는 들어와가지고 이거 해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쪽보다는 기왕이면은 지금 자동차 쪽을 좀 바터를 해가지고 쿼터를 좀 많이 받아내든지 아니면 유예를 받아내든지 아니면 현대차가 거의 공장을 짓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예를 받아내는 최상이잖아요. 그거 네. 짓는 게 뭐 10년 걸릴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트럼프는 대안이 없어요. 일단은 네. 한국 아니면 일본이고 군함은 일본도 잘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선박까지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본 하나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진심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발언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렛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관세 협상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7월 8일인가요? 7월 8일, 7월 9일 거기 7월 9일. 예. 네, 이제 지나면은 어느 정도 그게 좀 뚜렷하게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내부적으로 자료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인수인계도 못 받은 상태에서 취임을 한 현 정부가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할 만한 시간이 될까? 네.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을 벌어달라고 이미 요청을 한 상태고 오늘 백악관 대변인도 뭐 관세 유예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연기 안 하고는 미국도 못 견뎌요, 사실은요. 그렇죠. 지금 된 데가 영국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사실 무역 적자국인데 대미에 있어가지고는 거기 쉽게 되는 거지, 당연히. 이제 인도가 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봐야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중에 돌았던 건 중국하고 무역협정 맺었다 뭐 이러는데, 네. 그거는 지난번 제네바에서 있었던 히토류 관련된 얘기고, 디테일한 건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가 됐을 때 이제 최대한 그들의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국방비 5% 올리라고 사실상 거의 통보 온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올리는데 어떻게 올릴 것인지 우리도 맞춰가면서 또 미국 거 비행기를 사주든지 아니면 뭐 그래주면 될 거고. 네. 또 그러면서 그 비유 맞춰줘가면서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좀 관세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그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진출 또는 대미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좀 구체화 시켜주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뭔가 계속 구체화가 될 거다 하는데 자꾸 이제 계속 좀 유예가 되니까 지연되니까 이게 언제 구체화가 될까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사실 조선사들이 수주받는 그 속도나 그런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이 1조 4천억 원 수주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의 좀 그 뉴스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수주가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수주가 실제로 그 발주 물량 자체가 확 줄었어요. 작년 네. 말에 이제 중국이 사실은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많이 수주를 받았거든요. 네.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걸 많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좀 쏟아져 나온 게 있다 보니까 올해가 좀 이제 슬로우해지는 건 당연하고 작년이 아마 평년 대비 1.7배 정도 발주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건 당연한데 줄었어도 우리는 지금 HD 그룹 같은 경우는 50% 이미 넘어섰고 네. 절반 지나는데 지금 좀 덜 된 데가 삼성하고 지금 한화가 좀 덜 됐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 중국 업체하고 또 LNG 캐리어선 관련해서 협의 네. 거기가 이제 시노펙스라고 하는 회사 그쪽에서 이제 LNG 캐리어 그러니까 수소 발전 뭐 이런 쪽 해가지고 한국의 삼성물산 하나오션 이런 쪽하고 협의액이 있는 거 봐서는 그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실제로 LNG 캐리어선 지금 현재 협의되는 게 있고 삼성중공업은 아마도 LNG 캐리어선도 있는데 걔네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특수선 말고 그 바다에서 쇠빙선. LNG 뽑아내는 거. FLNG. 그쵸. 부상이 아닌데 부유식. 네, 부유식. 네.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이게 저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예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연내 우리는 목표치 맞추는 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땐. 그리고 9월 달 가게 되면 엠팩 83 거기서 그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그 벌과금 관련된 부분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는 당연히 일어나게 될 거고
하반기는 컨테이너가 얼마나 일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적어도 탱커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수요가 좀 많다. 근데 이게 좀 수익 자체가 마진율은 좀 컨테이너보다 좀 떨어지긴 한데 이 탱커 쪽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LNG 캐리어 요번에 나온 거는 다른 지역이지만 미국 쪽에서도 하반기부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노이즈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목표치를 채우는 것보다 이미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HD 한국조선 해양도 한조도 뭐 수주 공시 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나와도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막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좀 실적이나 뭐 1분기 때는 실적이 워낙에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으니까 뭐 2분기 때도 그런 비슷한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뭔가 더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나와야 주가상의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실적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네. 또 갑자기 USTR 규제안 나오면서 또 움직였었던 게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1분기 때 특이점이 뭐였냐면 공정률 개선. 그래서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선표 조정을 네, 했다. 선표 조정을 네. 해가지고 그 기간을 단축시킨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진행률이 빨라진다는 얘기니까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거는 결국 매출도 늘어나지만 이익도 당연히 따라 붙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공교롭게 USTR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선주들이 한국 쪽으로 자꾸 이제 오는 것들도 좀 있었고 네.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 그러고 최종안 뭐 나온 거 보면은 뭐 이거 하려고 그렇게 앞에서 난리 쳤나 싶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도 일정 부분은 한국으로 돌리게끔 하는 그런 아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감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수주한 것도 봐도 이제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은 거의 끝나가고 네. 이제 고가 물량들이 이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나서 한 가지 딱 보니까 환율이 1,480원, 90원 하던 놈이 1,350원이네?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환율 보고 또 네. 약간 근데 이제 보면은 환해지 관련해가지고 일부 업체는 100% 하는 데가 있고 또 그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큰 데가 이제 현중 쪽 현대그룹 HD 현대그룹 쪽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네. 해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해지를 60% 정도 한다는 얘기는 이게 크게 조정을 받아도 그 전에 올라갈 때 그 절반은 어차피 해지가 되고 나머지 차익이 나는 거잖아요. 거꾸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영향 받는다 생각하면 그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진, 그러니까 저희 고가 선박 받은 것들 믹스되는 거 감안해보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 개선에 따라서 공정 기간 단축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이제 8월 들어가면 또 이제 여름휴가 때문에 잠깐 비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7월에 혹시 이제 그 발주 이런 거 나와서 수주가 좀 진행이 되는 게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보면 쉽스 액트법 네. 발음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존스법 네. 이제 그 폐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존스법은 이제 미국 연안에 이제 돌아다니는 중소형배 관련된 거고 그거를 이제 미국 외에서 생산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업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쉽스 액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만약에 그 조정이 그러니까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 역시도 아주 초대형 배보다는 좀 중소형 배들 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기 미국 해군과 관련된 거는 전략 상선당 평상시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그 상선용으로도 사용하지만은 유사시에 이 전투함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쪽 관련된 배들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 수량이 작지가 않아요. 그쪽도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고스란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표적인 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조선주 중에서 보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놈이 세게 갔다 저놈이 세게 갔다 했지만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걸 보면 네. HD 현대 미포 조선이 제일 강했죠. 네. 그거는- 오늘도 오전에 좀 강했는데. 네, 그거는 네.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 좀 경신을 했고.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워낙에 방향성이 뚜렷하니까 조선은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산업은 아닌데 그래도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걱정이 되는 게 그 이제 중국 선박 쪽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갈 물량이 한국한테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또 막상 중국한테 또 선박을 맡기는 경우들이 꽤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또 우리나라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중국 쪽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해운사들 좀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기대를 또 너무 많이 했나? 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애초에 사실은 처음에 부과하겠다고 USTR에서 이제 초기에 안 나왔던 것 자체가 좀 무리였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선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앉아서 당할 바에는 미국 안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사실은 수출이 거의 없는 나라였잖아요. 다 소비하는 나라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선박 시장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해외 해운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갑자기 규제를 가하겠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죠. 걔들 입장에서도. 네. 아니 그것도 갑자기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소급 적용은 하면 안 되는데 이전 게 있던 것까지는 인정해주고 그 다음 거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모르겠는데 그 너무 세게 나왔잖아요. 네. 갑자기 딱 정해놓고 니들 갖고 있는 거 지금부터 무조건 카운팅이야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보기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 제정했던 사람이. 기왕이면 우리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네. 기존 거 오케이. 단 신규에서는 이렇게 뭐 조정을 해서 이 발주내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었으면 우리한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내서 처음에는 우리가 다 갖는 거 아니냐는 기대까지 했었지만 네.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실제로 보면은 중국이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지금 역대급이에요. 역대 최대 점유율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쭈그러들었고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국영 조선소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조선소들도 다 지금 캐파 증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게 혹시라도 2007년도, 8년도 요때 트라우마 갖고서 이제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또? 네. 오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처럼 많이 이제 그 캐파를 크게 늘리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중국이 그렇게 캐파를 대대적으로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똑같은 퀄리티의 제품을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그게 자칫 헛발질을 하게 되면 역시 중국산 뭐 이런 이제 또 평가를 받게 되고 이게 오히려 한국 쪽에 좀 더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를 네. 제가 815를 작년 1월 달 네. 이제 고정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건 그 전에 12월에 한번 한 번인가 나왔었던 거 있었고 근데 이제 이 고정으로 나오면서 조선주 소개하면서 이번 사이클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늘고 길게 간다. 네. 폭발해가지고 확 갔다가 확 꺼지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갈 거다.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LNG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교체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LPG선도 나오고 있는 게 있죠. 아모니아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또 들어왔잖아요. 근데 미국이 들어왔는데, 미국이 처음에는 LNG 캐리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미 해군이 갑자기 확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인도. 네. 인도도 천척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걔들도 조선소가 있긴 있어요. 만들어내려면은 결국 한국 조선소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네.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조선 쪽 협력은 결국 우리하고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 본분의 어떤 자세만 유지하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가늘고 길게 드라마틱하게 폭등해가지고 차트 보면은 2006년, 7년 때 보면은 갑자기 차트가 이렇게 됐다가 확 꺾였다가 한 번 더 들었다가 쌍봉 찍고 작살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 꾸준히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주식 살 때 계속 강조드리는 게 한 번 급등은 했잖아요. 그러면 싼 놈 사라. 그리고 기왕이면 튈 때 사지 말고 눌릴 때 사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선주들의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일단 네. 이 말을 먼저 하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 업계에 지금 30년이 넘게 있었는데 이거 지금 밸류상으로 얼마가 적정주가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정상적으로 해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전은 더해요. 옛날에 2차 전지 한참 잘 나갈 때 2차 전지 그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주가가 너무 앞에 거를 땡겨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놓고 얘기를 하면은 27년까지는 어쨌든 지금 픽스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27년 실적을 가지고 지금 밸류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PBR로 따지느냐? 퍼가 있는데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빅사이클 이후에 20년 만이잖아요. 지금. 네. 엄청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를 PBR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PBR로 했는데 이 사이클이 가늘고 길게 간다고 할 경우에는 어쩌면 PR 배수도 같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 적어도 이 기간이 1, 2년에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미국 거까지 소화하고 그다음에 교체 수요까지 다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수주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 물량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중간 정도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워낙 긴 사이클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사이클이 시작된 지 뭐 한 이제 주가상으로 보면 2년, 3년 됐나요? 알겠습니다. 현재 위치까지 한번 좀 점검을 해 봤고요.